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센터장 지한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1년 중 111일 날이 됩니다. 하나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가깝게는 2000년도 2012년도 인천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애들 있는 운동장에서요. 그래서 인천 외교 운동장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어. 차량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차량 사고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대응이 모렴치한 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때 학생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운동장에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운동장에 차를 갔었다가 학생들이 다니는 데에 다니면서 학생 애들을 쳤어요. 이렇게 치고는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이제 더 세게 밟고 그러면서 그 운전하는 분이 여자분이 운전을 하면서 학생의 다친 애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비명을 지르면서 또 앞에 있는 학생들을 보고 그 왜 차가 가는데 앞에 있었느냐 하면서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접촉사고가 나든가 사람을 뭐 다쳐서 크게 아니라 사람을 스치고 쳤으면은 내려서 미안하다, 다친 데는 없느냐 뭐 이래야 되는데 더구나 운동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운동장 안에서 그 학교의 학생을 치었어. 그럼 내려서 미안하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데 앞에서 왜 있느냐 다느냐 하면서 일어섰던. 그래서 뭐 인사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서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그 학교 운동장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언론 계통에서도 뭐 사람이 크게 다쳐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몰상식한 태도를 사회에 고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큰 사건이 있은 건 아니고요. 오늘이 4월 21일 날 기념일로는 과학의 날이 오늘입니다. 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 생활 속에서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옛날에는 과학이라면 특수한 분야가 있는 분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특수한 분야인 게 아니라 일반 나도 모르는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과학화가 된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친화적으로 몸에 익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날이 오늘이고요. 현재나 그저 지나간 해도 우리나라를 빛내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생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867년도, 그게 한참 됐습니다. 1932년도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이희영 씨 하시면 거짐 다 아시는 분입니다. 1867년도 4월 21일, 음력으로 3월 17일이고요. 그래서 1932년도 11월 17일 날 타계하신 대한민국의 교육자이시고 사상가이시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의 지배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나키스트 상태를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배자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독립운동의 선봉자에 섰었던 분 이희영 선생님, 경주이시고 경주이시로서도 백사공파로서 조선 때
의정부 의영정을 지낸 오성 이항복 씨의 10대 손이라고 합니다. 자는 성원이고 아우는 우당, 종교는 감리교였습니다. 7형제 중 넷째 아들이며 대한민국 초대, 우리 임시정부에서 초대 부통령을 지내신 이시영 선생님의 형이 되십니다. 해공 신익기 선생님 아시죠? 신익기 선생님은 사동간이시며 정치인 이종찬 씨, 원로 정치인이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치하시던 이종걸 씨는 그분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형 씨 손자가 지금 되시는 분이 정치인 유명한 종로 국회의원 몇 선을 하신 이종찬 씨, 이종걸 씨가 그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1910년도 나셨고 2007년도 5월 25일을 가셨던 분, 문학가로서 우리가 피천덕 씨 하시면 거짓 마십니다.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시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본관은 홍천피시고 호는 금화입니다. 1910년도 한성부에서 출생하셨고 중국 상하이 호경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었습니다. 1964년도서부터 서울, 1975년도까지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 피천덕 씨, 고인이시지만 지금 오늘이 생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 나셨고 1990년 2월 4일 날 가신, 일찍 갔죠. 가수 혼성듀오 현이와 덕이라고 하는 장덕 씨 있지 않습니까? 여성 가수, 여성 싱어송라이터시고 작사가고 작곡가고 음반 프로듀서기도 합니다. 예, 그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보면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총 136곡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장덕 씨의 노래를 많이 애청하고 계신 줄 압니다. 현역으로 있으신 분 69년생 박형욱 씨 성우이십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 김지영 씨가 74년생이고 야구 선수 박용택 씨가 79년생입니다. 그리고 배우 김지석 씨가 81년생, 개그맨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필수 씨가 82년생, 요새 이쪽 방송에 맨 활약을 하시는 장성규 씨가 83년생, 오늘이 생일이시고요. 아나운서 강서은 씨 84년생, 이태성 씨 85년생, 이 오늘 생일이시고요. 홍나원 씨, 홍나원 하면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가수인 홍경민 씨, 이렇게 홍경민 씨 하면 다 압니다. 홍경민 씨 딸이 홍나원인데 2016년도 오늘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국을 빛내고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국에 얼을 남기시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1989년도, 1912년도 나셨다가 5월 25일에 나셨다가 1989년도 오늘 4월 21일 날 돌아가신 덕혜옹주, 공주입니다. 이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황제 있잖아요. 고종황제 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고명딸, 딸이었는데 황녀로서 공주죠. 황녀로서 덕혜라는 호를 하사받아가지고 지내다가, 그리고 복령당 아가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1962년도 이 덕혜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했다. 아니 대한민국에 났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때 취득을 했나? 아니야. 이 덕혜 공주는 볼모로 일본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그 당나라 하고 있을 때 있듯이 볼모로 일본들이 데려가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도 결혼을 했고요. 그 결혼하고
그게 잘 안 맞으니까 우울증이 들렸어요. 요새 같으면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1962년도 기자 김을항과 영친화의 부인 이방자 여사의 협조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귀국하면서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창덕궁 낙선제 내의 수강제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하시다가 1989년 4월 21일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주로서 마지막 공주로서 1989년도 오늘까지 있었던 분이 덕혜 옹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조 시대의 마지막 공주였었다. 일본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일본 사람하고 강제로 결혼했다가 거기서 조현병, 우울증이 걸려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있다가 사망했다. 굉장히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스님이니까 오늘 또 불교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하는 게 불교에서는 참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회 진언도 하고 참회하기 위해서 내가 전생의 업이나 이생의 업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참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하듯이 불교에서 내가 참여한 걸 스스로 반성한다는 진언이 있습니다. 부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거 반성합니다. 참여합니다. 이게 아니라 부처님한테는 교회 하나님한테 기도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진언 부처님이 너희가 어떻게 잘못을 참여했을 때 이렇게 해라 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언이라고 하는데 내 잘못을 참여하고 싶으면 다락하리 악암. 그러니까 7자입니다. 다락하리 악암. 이거 굉장히 한문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인도에서 썼던 그때의 언어입니다. 그 버머라고 하는데 이것이 7자입니다. 한 번 하셔도 좋고 늘 항상 벽에 썼던가 아니면 외우셔서 심심할 때 한마디씩 하시면은 나도 모른 새 내한테 쌓여있던 잘잘못이 하나씩 걷겨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나머지 시간에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이고 내년 오늘은 여러분들의 오늘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의 역사를 한 페이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